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율이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환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 가치를 다른 나라 국제 통화와 비교해서 나타내는 일종의 교환 비율인데요. 글로벌 시대에는 이 환율의 변동이 세계 경제나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나는 외국에 나갈 일도 없고 국제 거래도 안 하니까 환율은 나는 오불관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혹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착각입니다. 외국에 안 나가도 국제 거래 없어도요. 아주 비근한 예로 국내 번데기 장사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수입해 오지 않지만 번데기의 일정 원료가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데 거기에 수입 물가가 환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럼 환율을 보면 자기 번데기의 원가가 수입 원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커피집을 하신다고요? 자, 바리스타 커피집, 커피 원두 수입해 오지 않습니까? 내가 수입하진 않지만 누군가가 수입해 온 것을 내가 또 들여온다고요. 환율 직격탄이죠. 해외 유학생이 있으시다고요? 이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해외여행 간다. 비행기표를 언제 사느냐? 또는 일본에 호텔을 언제 어떻게 예약하느냐? 이거 환율을 제대로 진단해가지고 흐름을 맞추면 경제적으로 훨씬 도움을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환율을 모르고 산다. 이것은 큰 대양의 배를 저어 나가는데 나치판을 보고 있지 않고 다닌다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내 개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라 경제 성장률이 내한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 자, 환율이요 올라가면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데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자, 경제학의 세계는 일방적으로 좋은 것도 없고 일방적으로 나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환율이 변동한다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질의하시는 분들, 학생들 중에 강의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등학교 때나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모든 경제 현상은 플러스적인 측면과 마이너스적인 측면, 이걸 다양하게 스펙트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것을 곱씹어 봐야 되는 것이지, 환율 상승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틀린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자, 환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왜 환율이 떨어지고 있나? 그 다음에 이 떨어지는 것은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가? 환율이 떨어지면 나한테는 좋으냐 나쁘냐? 나는 이 환율 변동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뉴욕 증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재 환율, 우리나라 환율이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었어요.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우리 돈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인데, 왜냐? 윤석열 계엄도 있었고 또 그 밖에 우리 사회가 최근에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 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투자를 좀 안 했습니다. 한국에 투자하지 않으면요, 한국에 들어오는 달러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환율이 원화와 달러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달러의 양이 줄어들면 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그쪽이 강세가 됩니다. 달러 가치가 오히려 오른 거예요. 우리 돈 가치는 떨어졌죠. 또 정부가 자영업자를 구제해야 된다 해서 또 돈을 풀고 이러면 그것도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는 일입니다. 지역 화폐를 많이 만든다 또는 추경을 한다. 이것은 우리 환율을, 우리 돈 가치를 떨어뜨리는 축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우리 돈 가치를 떨어뜨리는, 원화값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많은데다가 거기다가 12월 3일 2024년
윤석열 계엄령이 터지면서 정치적인 불안,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게 스톱된 것은 물론 있는 돈도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한때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기도 했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위기는 조금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에 지금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런 한국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예요. 트럼프의 목적,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의 목매에도 잊지 못하는 트럼프 경제정책의 최종적인 고울은 미국의 적자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 줄이자는 거예요. 모든 것이 미국이 적자를 줄이고 흑자가 되겠다는, 그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미국을 위대하게, 그 마하가 프로젝트의 최종 종착지는 미국의 흑자를, 적자를 일단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조업을 살린다? 그래서 일자리를 늘린다? 그것도 결국은 제조업을 살려서 뭐 하려고 그러냐? 미국의 흑자 늘리는 겁니다. 그럼 돈이 들어오고 세금도 늘고. 자, 그러면 미국의 무역 흑자를 늘리기 위해서, 거꾸로 미국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최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 관세입니다. 관세 폭탄을 터뜨려서 외국산 물건이 못 들어오게 하면 미국 적자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관세 폭탄은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부작용이 있어요. 다른 나라도 똑같이 보복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미국 수출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자 줄이는 데 있어서 수입은 줄어들지만 수출도 같이 줄어들면 여전히 적자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중대한 문제는 관세 폭탄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이 피해를 받으니까 정치인들이 이 높은 관세 폭탄을 오랜 기간 유지해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협상용이다 하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실제로 미란 보고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경제고문 스테븐 미란 박사, 지금 현재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장이잖아요. 이분이 쓴 미란 보고서에 쓰면, 이란 보고서를 보면요, 첫 번째,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관세 폭탄을 터뜨려 놓고, 그런 다음에 환율 협상을 해서 무역 상대국의 통화 가치를 평가 절상을 시켜버려라. 그 나라 돈 가치를 올려버려라. 돈 가치를 올리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원화 가치를 올려버리라. 그 얘기는 우리나라 환율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요즘 1,300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데 1,500원대에 비하면 우리 통화 가치가 지금 평가 절상이 돼 있어요. 환율은 떨어져 있고요.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수출하는 현대차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계산을 더 간명하기 위해서 1달러짜리 물건을 미국에 판다고 생각해봐요. 1달러짜리 물건을. 그러면 종래에 1,500원 환율일 때는 현대차가 1달러치 팔고 1,500원 벌어들여서 그것이 회계장부에 수입 1,500원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환율이 1,300원이 됐어요. 미국에 팔 때는 달러로 팔 거 아닙니까? 1달러 팔았습니다. 그럼 1,500원이 아니라 이제는 1,300원밖에 못 받아요. 자, 이것이 1달러어치 팔았다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200원 차이밖에 없는 것 보이죠. 1달러가 아니라 1억 달러어치를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1억 달러어치를 팔았다.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환율이 국제 수지에 영향을 주는 아주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환율을 떨어뜨려서 우리나라 통화 가치를 평가 절상시키면 한국으로부터 미국에 넘어오는 수출 물량이,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 물량이 적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효과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럼 평가 절상을 하는 나라는 일방적으로 손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돈이 평가 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외국의 부채를,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빌려주고 있다. 외국의 자산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 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해외 보유 자산의 국부 가치가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금융위기를 맞을 필요가 없는 금융위기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고 또 우리 돈 가치가 세지면요. 우리 돈 가지고 해외 나가서 쓰기 좋습니다. 달러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돈을 가지고 나가서 뭐 달러를 바꾸고 나가든지 가지고 나가서 바꾸든지 그렇게 하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맨하탄에 호텔 값이 뭐 1달러였다 하면 옛날에는 1,500원을 내야 1달러짜리를 계약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300원만 내도 계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변동하는 것은 평가 절상이 되는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요. 지금 우리 환율이 평가 절상이 되잖아요. 수입업자는 대박이 납니다. 왜? 수입 물가가 뚝뚝뚝 떨어지거든요. 번데기 수입하는 거, 수입해서 국내에 파는 거. 자, 수입 물가는 떨어지는데 판매 물가는 한꺼번에 그렇게 안 떨어져요. 거기서 환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스펙트럼은 좀 굉장히 다양하다. 그런데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수출업체. 수출업체 큰일 났어요. 수출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환율을 어느 정도 평가 절상시키냐에 따라서. 자, 그렇다면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평가 절상을 원하냐? 실제로 압력을 가할 것인가? 지금 플라자 협상, 제2의 플라자 협상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1985년에 일본이 잘 나갈 때 미국이 일본 수출 좀 그만해 하면서 도출한 국제 합의가 플라자 합의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많은 환율, 일본 엔화가 너무 강세가 됐습니다. 얼마만큼 강세가 됐냐고요? 플라자 합의하기 전에 1달러당 240엔이었습니다. 그런데 플라자 합의하고 6개월 후에 얼마 됐냐? 1달러당 80엔이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평가 절상이 됐느냐? 3분의 2가 평가절, 60% 이상이 평가 절상이 된 겁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하다 보니까 일본의 수출 기업이 타격을 받았고 일본은 당시만 해도 완전히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 우리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휘청휘청해서 잃어버린 20년, 30년 정도도 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냐? 플라자 회담처럼 일본 평가 절상시키지 그런 식으로 절상시키면 우리도 지금 상당한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잘해야 되고요. 평가 절상을 해주더라도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이것이 플라자 합의, 플라자 회담의 교훈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지금 평가 절상하라고 압력 넣으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장단기 전략이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요. 미친 척하고 트럼프 어려우니까 우리 좀 도와주게 준다 하고 어느 정도 평가 절상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어디까지? 자, 이 대목은 딱히 뭐 1달러당 얼마라고 제 머릿속에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발언은 좀 신중하고 싶어요. 그러나 어디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없어지는 수준까지 가면 안 된다. 우리는 경상수지 균형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환율을 평가 절상시키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때 가버린 완전히 수출 기업이 죽었기 때문에 헤어날 수가 없다.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더라도 어느 정도 흑자가 좀 남아있을 때까지 그때 그 이상으로 평가 절상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평가 절상하는 게 더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지금 외환 위기 있잖아요. 한국 돈이 좀 올라갈 거다 이러면 증권시장에 외국 자본이 막 들어올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 자본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미국이 어려운데 왜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미국 정시 흔들흔들하는데 지금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서 빠져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원화가 좀 평가 절상된다는 인식을 줘야 그 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버틀렉이 상당히 크게 해소될 수가 있고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또 물가가 급격히 안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가 안정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성장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까지의 평가 절상은 한국 경제의 거시경제 전체로 봤을 때 플러스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다. 다만 속도 너무 빨리 가서는 이거 곤란하다. 또 폭 일본의 1985년 플라자 협상처럼 약 70%를 평가 절상시킨다? 그것은 좀 과도한 수준이 아니겠느냐. 자, 중요한 것은 이 원화의 환율 변동은 각자의 스펙트럼에 따라서 플러스적인 측면도 있고 마이너스적인 측면도 동시에 안겨다 주는데, 자, 이럴 때일수록요, 환율이 크게 변할수록 자기가 환율 하락의 평가 절상 시대에 좀 더 유리한 식으로 자기의 생활 습관, 자기의 투자의 구조 조정, 투자의 구조, 이런 것을 조금씩이라도 바꿀 수 있는 대목은 좀 바꿔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율 변동은 건너편 강의 불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 기회일 수도 있다. 환율 흐름을 잘 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요, 환율 변동과 관련된 유의한 정보가 있으면 수시로 계속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공하세요.